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단조 아이언과 이런 주조 아이언의 차이점, 특징,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머슬백 아이언과 캐비티백 아이언의 차이점에 대해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영상은요, 이제 머슬백 아이언과 캐비티백 아이언을 제가 각 부분별로 좀 비교하는 식으로 영상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이언을 만드는 이런 제작 공법이나 소재를 다루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개발됨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아이언의 특징들이 장단점들이 좀 무시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캐비티백 아이언과 머슬백 아이언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선 외형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머슬백 아이언과 캐비티백 아이언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뒤가 완전히 꽉 막혀있는 형태를 머슬백 아이언이라고 하고요. 캐비티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뒤가 좀 파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언이 캐비티백 아이언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차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다른 성능 같은 부분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외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헤드의 크기입니다.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뒤가 이렇게 꽉 막힌, 꽉 채워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를 크게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헤드를 크게 만들면 그만큼 헤드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스윙하기가 어렵겠죠. 헤드가 크다는 거는 성능적인 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클럽을 잡았을 때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대부분 작다 보니까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을 내려다 봤을 때 좀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 공 크기하고 헤드 크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심리적 부담감, 압박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캐비티백 아이언은 이제 뒤를 파낸 만큼 클럽을 좀 더 크게 넓적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언 헤드가 큰 편입니다. 그런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 했을 때는 확실히 헤드가 크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맞아도 공이 맞아 나올 것 같은 이런 좀 편안함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추어 분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헤드 크기, 외형적인 차이에서 오는 헤드 크기도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런 제작 공법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 외형이 좀 단순하죠. 그리고 타구감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상급자용 클럽, 프로용 클럽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거의 100% 단조로 제작되는 편이고요. 캐비티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조로 많이 제작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럽을 만드는 기술이나 소재를 다루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좀 복잡한 캐비티백 아이언도 단조로 많이 제작되는 추세입니다. 단조가 가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타구감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 그리고 클럽의 가치나 클럽의 이런 좀 레벨, 클럽의 밸류를 좀 올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캐비티백 아이언도 이제 단조로 많이 제작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좀 연관해서요. 가격적인 측면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단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작 공법이 좀 복잡하고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는 점에서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급자용 클럽, 프로용 클럽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 책정이 조금 높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비티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조로 제작되는 캐비티백 아이언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캐비티백 아이언이 주조 공법으로 제작되고 있거든요. 주조 공법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굉장히 쉽다는 점에서 가격대가 조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캐비티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적인 클럽을 목표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가격 책정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품으로 했을 때는 이런 머슬백 아이언과 캐비티백 아이언의 가격적인 특징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중고 클럽 시장으로 중고 클럽을 생각해보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용 클럽, 프로용 클럽이라는 인식 때문에 중고 클럽 시장에서 별로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품에 비해서 감가가 많이 돼서 오히려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캐비티백 아이언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클럽이거든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 저 클럽 써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중고 클럽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KBT백 아이언은 대중적인 클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감가가 덜 돼서 오히려 머슬백 아이언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머슬백 아이언이나 KBT백 아이언이 이런 중고 클럽이나 신품에서 이런 가격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이런 성능적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비거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언이라는 클럽에서 비거리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 멀리 간다고 좋은 클럽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언이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머슬백 아이언이나 KBT백 아이언이나 잘 맞았을 때는 이런 비거리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언이 차이를 보이는 점은 머슬백 아이언은 이제 헤드에 많은 무게가 헤드 중심부에 배치가 되어 있고 주변부에는 무게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잘 맞았을 때는 괜찮게 가지만 조금만 잘못 맞아도 비거리에서는 이제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요. 그에 반대로 이제 KBT백 아이언은 뒤를 파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헤드의 그런 페이스면의 두께가 좀 단면 두께가 일정한 편입니다. 단면 두께가 일정하다는 것은 어디에 맞아도 좀 일정한 반발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KBT백 아이언은 약간 잘못 맞아도 어느 정도 일정한 반발력으로 잘 맞았을 때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또 융통성과 이제 관용성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슬백 아이언은 헤드 주변부에 무게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윙 궤도나 공의 타점이 약간만 흔들려도 공이 좌우로 많이 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맞으면 클럽이 그만큼 뒤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KBT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뒤를 파내서 헤드에 많은 무게를 좀 주변부에 많이 배치를 해놨거든요. 공이 약간 잘못 맞았을 때도 이런 헤드 주변부의 무게가 그런 헤드가 뒤틀리는 것을 좀 방지하고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실수해도 공이 좌우로 많이 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형적인 특징 때문에 공이 약간만 잘못 맞아도 좌우나 앞뒤로 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KBT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헤드 뒷면을 파내서 이제 많은 무게를 주변부로 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공이 약간 잘못 맞아도 좌우나 앞뒤로 벌어지는 오차가 머슬백 아이언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작성과 이제 컨트롤 측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머슬백 아이언이 좀 더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자나 이제 프로골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대의 위치나 뭐 장애물의 위치 때문에 공을 의도적으로 휘어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의 100% 휘어치는 경우인데 페이드건 들어오고 이제 휘어치는 경우가 많은데 KBT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을 휘어치려고 샷을 했는데 이런 헤드 주변부에 무게가 배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공이 휘는 거를 보완하고 방지하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의도한 만큼 공이 이제 휘어지지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과 조작성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머슬백 아이언이 좀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머슬백 아이언과 KBT백 아이언의 이런 조작성 차이, 컨트롤 차이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프로들 같은 경우도 뭐 KBT백 아이언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KBT백 아이언으로 페이드 드로우 자유자재로 잘 구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안정성에 두고 플레이를 할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지 같은 이런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타구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에 많은 무게가 중심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 중심부가 좀 두꺼운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부로 공이 임팩트가 되면 굉장히 단단하고 묵직하고 좀 마일드하고 여튼 이런 좋은 타구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KBT백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뒷면을 파내서 헤드의 이런 단면 두께가 일정하지만 얇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맞았을 때 약간 좀 가벼운 느낌, 좀 울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타구감 같은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도 차이 때문에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골퍼들이 머슬백 아이언의 이런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구감과 관련해서 이런 피드백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 많은 무게가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고 이제 주변부의 무게가
좀 없다 보니까 공이 정확히 맞으면 정말 최고의 타구감이 들지만 약간만 실수를 해도 이런 타구감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캐비티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 이런 외형적인 차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정확히 맞는 샷이나 약간 실수하는 샷이나 이런 타구감 측면, 피드백 측면에서는 차이를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지금 캐비티백 아이언을 사용을 해서 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필드에서 실전을 하고 있는데 잘 맞은 것 같은데 공이 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공이 조금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멀리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반복이 되면 거리 조절이나 클럽 선택이나 아니면 이런 경기력 측면에서 약간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잘 맞고 잘 안 맞고의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은 어떻게 보면 상급 골퍼나 프로 골퍼 아니면 어떤 특정 골퍼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캐비티백 아이언의 장점들을 좀 극대화시킨 아이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뒤를 더 많이 파내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들을 써서 헤드를 더 크게, 더 넓적하게, 더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기 쉽고 최대의 관용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클럽들을 굉장히 멍청하고 둔한 클럽들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맞고 안 맞고의 느낌 차이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처음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이나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클럽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죠. 내가 스윙 연습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이라 그러죠. 클럽을 들었다가 이렇게 약간 엎어치는 스윙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바깥에서 안쪽을 이렇게 엎어치게 되면 이런 스윙 궤도 때문에 공이 토우 쪽에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멍청하고 둔한 클럽들은 공이 가운데 맞았는지 토우 쪽에 맞았는지 힐 쪽에 맞았는지 느낌 차이가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내 스윙 교정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방해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좀 더 좀 날카롭고 예민하게 생긴 클럽들, 머슬백 아이언이건 캐비티백 아이언이건 좀 날카롭고 예민한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공이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잘못 맞으면 나쁜 느낌이 들겠지만 하지만 이런 좋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한다거나 좀 더 연습을 열심히 한다거나 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멍청하고 둔한 클럽보다는 어느 정도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는 날카롭고 예민한 클럽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제 머슬백 아이언과 캐비티백 아이언의 이런 차이점, 장단점,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머슬백 아이언과 캐비티백 아이언을 확실히 구분해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머슬백 아이언과 캐비티백 아이언의 구분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클럽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머슬백 아이언에 가까운 캐비티백 아이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좋게 얘기하면 그 각 클럽들의 장점들을 잘 모아서 잘 타협점을 찾은 아이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단점들만 갖고 온 좀 어중간한 클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선호도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비티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컷 캐비티, 포켓 캐비티라는 아이언도 있습니다.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캐비티백 아이언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한 번 더 뒷면을 파냈거든요. 뒷면을 더 파내서 파낸 만큼 헤드를 더 크게 만들고 파낸 만큼 그런 헤드의 무게를 더 주변부로 배치하고 파낸 만큼 이런 더 페이스의 두께를 일정하게 더 많은 부분을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비티백 아이언의 장점들을 더 많이 더 극대화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페이스 두께를 좀 일정하게 만들면서 페이스 두께 일정하게 만든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공이 어디에 맞아도 멀리 일정하게 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유지하면서 타구감이나 다른 장점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 클럽 내부에 이물질이나 다른 특수한 물체들을 삽입하는 아이언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아이언들을 많이 시타를 못 해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 시타해본 결과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클럽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클럽을 한번 시타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에게 아이언을 추천드리자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단조로 만든 어느 정도는 좀 날카롭게 예민하게 생긴
캐비티백 아이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머슬백 아이언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좀 초보자분들 치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 정도 캐비티백 아이언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습의 피드백적인 효과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쓴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초중급 정도의 아이언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머슬백 아이언은 큰 장점이 없긴 하죠. 성능적인 부분이나 뭐 비거리, 관용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캐비티백 아이언이 장점이 많긴 한데 사실 하지만 이런 성능적인 부분, 경기력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클럽을 구입하신다면 당연히 캐비티백 아이언을 쓰는 게 맞겠지만 하지만 골프 클럽, 골프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을 살 때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지금 뭐 특별히 시합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나가봐야 한 달에 한두 번 필드 한번 갈까 말까 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캐비티백 아이언을 쓰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머슬백 아이언을 쓰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라도 이런 머슬백 아이언의 그런 마감과 질감, 뭐 이런 광택적인 부분, 그리고 멋진 디자인, 뭐 날카로운 디자인, 이런 감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골프백에 그런 아이언이 들어있다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머슬백 아이언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올드카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골프를 즐기는 하나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골프를 즐기신다면 조금 더 재밌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머슬백 아이언과 이제 캐비티백 아이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로드한 영상, 뭐 단조 아이언과 이제 주조 아이언의 차이점, 그리고 오늘 업로드한 머슬백 아이언과 이제 캐비티백 아이언의 차이점, 이 두 영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본인에게 맞는 아이언 구입하시거나 뭐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